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영화 Shape of Water를 소개할까 합니다. 영화 Shape of Water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스부터 인간 철학의 핵심이었던 아주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 물. 이 물을 로맨스와 SF 장르로 치환시켜서요. 새로운 동화적인 판타지를 창조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때는 1960년대 청각장애를 지닌 엘라이자는 헐리우드 낡은 극장 위에 새를 들어 살고 있는데요. 영화는 물속의 집에 잠겨있는 여자 엘라이자가 잠든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지상 위에 있는 집에 그녀가 잠들어 있죠. 엘라이자는 태어날 때부터 강에서 버려져서 목에 갈퀴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어요. 그녀에게 물은 출생의 비밀을 담긴 과거이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을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물에서 나왔고요. 현재는 거대한 항공우주센터의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이자의 일상은 은밀하고 규칙적입니다. 밤에 청소 일을 하는 그녀는 저녁에 일어나서 달걀을 삶고 욕조에서 편하게 자유행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엘라이자의 자유행동은 관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갈퀴가 있다는 게 그런 것이겠죠. 갈퀴가 상처죠.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엘라이자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삶의 모든 면에서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여기서 엘라이자가 먹는 주요한 음식인 달걀은 엘라이자의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이곳 그러니까 우주센터에 이 수조에 갇혀서 극비리에 연구되고 있는 바로 아가미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가미와 비늘로 덮여있지만 사람의 다리를 가진 아가미 인간이었죠. 그녀는 한눈에 괴물에 반하고 달걀을 수조 위에 놓아 그를 유혹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가미 인간은 명백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로 정상성을 벗어난 생명체입니다. 사실 영화 역사에서 괴물이라는 거는요. 1960년대 SF 영화를 드러내는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60년대 헐리우드는 많은 괴수 영화, 괴물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미 인간이, 즉 괴물이 쉐이프 오브 워터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 아가미 인간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이러한 괴물이나 야수를 흔히 타자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자란 내가 아닌 다른 것, 제가 아니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 있는 세상의 일부분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이성애자로 규정을 하고 이성애 외에 다른 성적 행동은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아닌 다른 것, 즉 동성애자는 그 사람의 타자가 되는 것이죠. 타자에는 내 안에 또 다른 배척된 욕망과 두려움이 쉽게 이렇게 던져집니다. 아마도 냉전 시대를 맞은 60년대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든가 소련이라는 국가라든가 핵을 가진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상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외계인 등등 모두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60년대는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이들 타자들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흘러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흑인, 게이와 레즈비언,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미국 사회의 관용성과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대이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이 6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 겁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는 이 60년대란 시대적 배경을 두고 아가미 인간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자기 안의 타자성을 어떻게 아가미 인간에게 던지는지, 심리학에서 이것을 투사라고 하는데요. 혹은 투영이라고 하는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50년대, 60년대 헐리우드 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킹콩 같은 또 뱀파이어, 또 외계인, 괴상한 괴물들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타자인 셈이고, 이 타자성을 상상력으로 다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아가미 인간일 것입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이 아가미 인간을 둘러싼 타자성과 그 타자성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아가미 인간뿐만이 아니라 엘라이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타자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주인공 엘라이자는 가난한 청각장애자 여성이고요. 그녀의 이웃인 자일스는 게이이면서 무명 화가입니다. 수다스럽지만 이 믿음직한 동료 젤다는 남편에게서 억압받는 흑인 여성이죠. 장애인, 게이, 흑인 모두 미국의 주류 사회, 백인 남성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타자인 것입니다. 많은 동화에서 이 타자는 왕자나 공주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왕자도 왕자였죠. 저주받은 백조도 그 왕자로 돌아갑니다. 가시로 만든 옷을 입고서요. 그 다음에 구박과 학대를 받은 신데렐라는 왕비가 되죠. 그러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과감하게도, 이것이 이제 60년대 괴수 영화의 차이점인데, 괴물이 왕자로 변화하는 시나리오 대신 오히려 끝까지 괴물을 괴물로 둡니다. 더 파격적으로 괴물이 이 주류 사회에서 억압받고 죽어가는 대신에 그대로의 자신의 몸으로 엘라이자와 이렇게 성적 결합을 시도하는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그러니까 기이하죠. 예, 본 적이 없잖아요. 괴물과 여자의 성적 결합이라는 게요. 예, 근데 기이하면서도 또 서정적이면서도 과감하고 이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영화 속 아가미 인간은 자비하지만 또 잔인한 면도 있고요.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들에겐 가차없죠. 또 섹시하지만 치유적인 그런 신의 경지마저 깃들어 있습니다. 이 타자들을 감싸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대단히 아름답죠?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물의 형태. 예, 사실은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욕조 안의 물뿐이 아니라 다양한 물들이 묘사가 되고요. 점점 확장이 돼요. 처음에는 욕조에 담겨진 물로 시작해서요. 빛을 받아서 이렇게 출렁이는 물들, 또 이 버스 차창 표면에서 춤추는 것 같은 물들, 또 욕실이란 방 안을 가득 채운 물, 극장인 판타지 공간까지 스며든 물, 또 쏟아지는 비, 운하, 하천, 마침내 화면을 가득 메운 거대한 물속에서 두 주인공이 포옹을 하게 되죠. 이 물들과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들은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의 장면들을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서정성으로 물들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이렇게 물속에 여주인공이 잠들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마치 로맨틱하면서도 거대한 상상력이 현실의 틈을 메꾸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일라이자의 그 욕실이 그러니까 현실이죠. 또 극장이라는 판타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 역시 사실 현실과 판타지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감독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보안 책임자 스트릭랜드와 그의 상관인 화이트 장군이 도착합니다. 스트릭랜드는 보십시오. 굉장히 근엄하죠. 첫 등장부터 이렇게 방망이를 든 채 욕조에 피를 남깁니다. 이 방망이는 일종의 그가 가진 권력, 흔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남근이라고 하는데요. 남근적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트릭랜드는 이 아가미 인간을 막 대하고 고문합니다. 아가미 인간이 신이라면 스트릭랜드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죠. 그는 액체인 아가미 인간에 비해서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액체와 고체는 상징이에요. 네, 아가미 인간은 액체 속에 있죠, 정확히는. 하지만 상징이죠. 그만큼 경직되어 있고 아가미 인간, 즉 자신의 타자, 또 신, 괴물을 가두는 오만함으로 타자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합니다. 그는 엘라이자를 비밀리에 또 성적으로 은밀하게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스트릭랜드가 그녀를 육체적으로 원하는 까닭은
그녀가 소위 말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와 소통하기보다 그의 욕망을 비밀리에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는 난폭하고 직설적으로 부인과 대낮에 정사를 벌이며 부인에게 조용할 것을 명하죠. 그는 타인의 침묵 안에서 자신만이 짓거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괴물과 인간의 대결은 피할 길 없이 다가오죠. 아가미 인간을 정기 고문하다 이 손가락이 잘려요. 스틱랜드가. 그래서 손가락을 접합하지만 기이하게도 잘려진 손가락은 점점 검게 변하며 부식되어 갑니다. 그가 맘먹고 산 화로운 캐딜락 역시 아가미 인간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부서집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그의 주류적인 권력은 서서히 거세당하고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스트릭랜드의 핏방울은 점점 흥건해지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스트릭랜드는 아가미 인간이라는 괴물보다 더한 괴물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트릭랜드가 이루고 있는 이 가족 구조는 아이 2명의 부부로 이루어진 백인 가족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인 자일즈가 그리고 있는 그림 속 초록색 젤리가 있는 집과 일치하는 시각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60년대 미국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적 가족주의를 대변하는 상징이죠. 오직 이것만이 정상인 것처럼요. 자일스가 그린 미래가 여기에라는 포스터 문구는 4인 가족만이 정상이며 주류 이데올로기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이것에 균열을 내어 이러한 생각에 균열을 내어서 60년대 미국이 소련에 대해 벌이는 냉전이 바로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성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폭로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폭력적인 압력과 거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자성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물이죠.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가 보여주고 있는 이 물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침, 땀, 피, 오줌, 자궁 안의 양수까지요. 경계가 없는 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내부를 조용히 흘러 세포 하나하나까지 돌아다니고 도달합니다. 이 영화에서 물은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미지이죠. 우리가 자궁 안에서 처음 경험해본 어떤 환경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이나 내적인 압력을 넘어서서 어떤 경계도 넘어서서 사람들을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물의 모양을 빌어 감독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계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점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라이자 집 욕조물이 넘치면서 극장에도 그 물이 새어듭니다. 현실과 판타지가 통하면서 물의 세계가 점점 확장됩니다. 결국 거대한 물의 집에서 지구의 자궁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물, 즉 사랑은 형태가 없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해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담기면 자기 자신을 변화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담아주니까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누군가에게 괴물이 되고 타자의 외로움으로 뼛속까지 추워질 때 쉐이프 오브 워터를 봐보세요. 거기 우리를 닮은 괴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짐승이 모든 것과 소통 가능한 꿈을 안고서 또 한 명의 공주, 세상의 모든 소중한 타자들을 꽉 껴안고 있을 겁니다.